법무부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광주지검 순천지청 송치강력검사로 근무할 때 처리한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 2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은 1차 범행과 2차 범행으로 나뉘어집니다. 1차 범행은 2007년 8월 31일 광주 인근 대학교 커플인 A남과 B녀를 살해한 사건이고, 2차 범행은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07년 9월 25일 추석 당일 수도권에서 여행 온 20대 중반의 직장인 그리고 간호사인 C녀 그리고 D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검찰 송치 당시 기록을 통해서 1, 2차 범행의 사항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범행 같은 경우는 A남의 그 사체는 되게 처참했습니다. 왼쪽 어깨뼈가 부서져 있었고 양 발목도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 온몸에는 뭔가 흉기에 의해서 찔려가지고 처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반면 B녀의 몸에는 상처가 거의 없었습니다. A남과 B녀는 모두 20세의 그 대학생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죠. 근데 피의자가 A남과 B녀를 어선으로 유인해서 A남과 B녀를 어선에 태워서 바다 한복판으로 어선을 몰고 갑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B녀의 추행이 목적이었는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A남은 단지 방해물이죠. 그러니까 A남을 제거해야 자기의 목적인 B녀를 추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피의자는 69세의 어부였고 A남은 20세의 건장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A남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기습으로 강력한 물리력을 통해서 A남을 일시에 제압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A남 뒤에서 망치 이런 것으로 A남의 어깨를 가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충격에 의해서 A남이 쓰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피의자는 A남을 물에 빠뜨리게 됩니다. 근데 물에 빠뜨려진 A남은 막 허우적거리다가 배에 오르기 위해서 양손으로 배 난간을 이렇게 잡고 발을 한쪽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피의자는 배에 있는 어떤 강력한 흉기로 A남의 그 발을 후려칩니다. 때리고 또 때리고, 그 과정에서 A남의 발목이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A남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다른 발목을 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는 그 흉기로 A남의 다른 발목도 또 때려가지고 결국 A남의 다른 발목마저 부러뜨리는 겁니다. 근데 A남은 여기에 또 굴하지 않아요. 부러진 발목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배에 버티면서 올라오려고 하는 거죠. 피의자는 배 안에 있는 흉기로 A남의 손, 몸 이런 데를 막 찌르고 찢어 발겨가지고 결국은 A남은 견디지 못하고 물에 빠져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죠. 자기가 사랑하는 B녀가 배에 지금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B녀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양 발목이 다 부러져 있고 어깨도 부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양손은 흉기에 찔려가지고 지금 처참하게 찢겨져 있고 온몸이 막 찢겨져 있는 거죠. 결국은 차갑고 어둡고 그 무서운 바다에서 이렇게 익사해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A남이 느꼈던 그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망을 했겠습니까? 참 처참한, 이게 진짜 살벌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B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눈앞에서 자기 그 사랑하는 A남이 막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온몸이 부러지고 찢어 발겨지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극한의 슬픔 그리고 극한의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A남이 이렇게 살해당하는 과정, 또는 A남이 살해당한 직후에 B녀는 피의자 몰래 119에 4번의 전화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번 신호가 가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짧은 시간 통화 녹음 기록에는 피의자 어선의 엔진 소리가 녹음이 되고, 그리고 범인의 목소리가 어렴풋하게 녹음이 됩니다.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어따 무전하냐 이런 식입니다. 호남의 아주 강한 악센트를 가진 어따 무전하냐 이런 목소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가 끊겨버립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추행의 방해물인 A남을 처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하고 나서 자기 목적물인 B녀에게 다가가죠. 그러면서 만지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B녀는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는 B녀를 물속에 빠뜨려 버립니다. 물속에 빠진 B녀는 그 익사의 그 극한의 그 공포 속에서 배에 오르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눈앞에서 A남이 배에 오르려다가 양 발목이 부러지고 온몸이 처참하게 찔려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B녀는 감히 배에 오를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B녀는 차갑고 어둡고 그 무서운 그 바다 속에서 천천히 극한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B녀는 뭘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참혹한 상황입니다. A남과 B녀는 20세예요. 20세나 말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수십 년을 행복하게 살아야 될 젊은 청춘인 거죠. 젊은 영혼인데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겁니다. 검찰 송치 당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2차 범행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녀와 D녀는 20대 중반 직장인으로서 그 추석을 맞아서 수도권에서 보성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변을 당했습니다. C녀의 온몸에는 수없이 많은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반면 D녀의 몸에는 상처가 거의 없었습니다. C녀, D녀를 유인해서 배에 태워서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몰고 간 피의자는 우선 C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C녀의 몸을 만지려고 합니다. C녀가 반항을 하니까 C녀 역시 물에 빠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C녀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배에 오르려고 하니까 피의자는 흉기로 C녀의 얼굴, 양손, 온몸을 수없이 찔려버립니다. 그러니까 C녀는 고통 속에서 결국은 또 바다에 가라앉아서 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D녀가 보고 바들바들 떨겠죠. 사람이 공포에 질리게 되면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발이 안 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앉아 서 있겠죠. 피의자가 D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몸만 만지자 그러면서 만지려고 하니까 D녀 역시 반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D녀 밀어서 물에 다시 빠뜨려 버리는 거죠. 물에 빠진 이제 D녀는 B녀와 같이 자기 앞에서 C녀가 배에 오르려고 하다가 수없이 많이 찔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D녀는 감히 배에 오를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두운 그리고 차가운 그 공포스러운 그 속에서 이렇게 익사의 그 극한의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죽어간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처참한 상황인 거죠. C녀, D녀도 20대 중반입니다. 둘이 친구겠죠, 그죠? 그래서 추석을 맞아서 수도권에서 보성까지 여행을 와 이렇게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해를 당한 겁니다. 기록을 보고 이렇게 그려지는 이 처참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이게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들한테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비록 제가 강력검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감정이입이 되니까 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죠. 그러고 인간에 대한 극한의 증오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주체할 수 없는 증오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수사를 성공해서 그렇게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 죽어간 피해자들 그 원혼을 조금이라도 달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종교적인 관점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피해자들 원혼을 달래야 되겠다. 이 사건은 꼭 수사에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을 담당하면서 저는 새로운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순천진청 제 검사실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집무실이라고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거기 혼자 들어가서 일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죠. 피해자들 이름 4명, 그 젊은이들,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야, 이 사건 나한테 맡겨. 너희들 푹 쉬어. 그 좋은 곳에서 푹 쉬고 이 사건은 내가 무조건 해결을 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속으로 미친 사람들처럼 이렇게 좀 중얼거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편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편에서는
1차 범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 가운데에서 B녀의 디지털 카메라를 발견하고 복원하는 과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